미주한인 우리 세상. 안녕하세요. 미우새입니다. 2026년 7월 20일 수요일 제496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. 얼마 전에 김 사장님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너럴 컨트랙터 자격증 시험 보셨다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. 뭐 6개월 정도 시험 준비하셨다면서요? 예,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오늘 좀 자세히 얘기 나눠주세요. 일단은 뭐 시험을 봤고 떨어졌다는 거를 이제 알렸죠. 사람들한테. 네, 떨어졌습니다. 떨어졌다는 거. 결과 떨어졌다. 네. 그러면 먼저 제너럴 컨트랙터가 뭔가요? 제너럴 컨트랙터는 이제 집을 지을 때 이 집을 뭐 아무렇게나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안전도 해야 되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맞춰서 해야 돼요. 예를 들어 바람이 음, 많은 지역은 어, 볼트 같은 걸 더 많이 넣는다든가 뭐 어, 지붕의 각도를 뭐 낮춘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상세한 요건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그 관리를 하고 그거를 지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또는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사람이죠. 그야말로 컨트랙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뭐 건축사라고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. 하여튼 건축 법령에 맞게끔 집을 짓도록 관리 감독하고 그 문제가 됐을 때 책임까지 지는 계약까지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하죠. 뭐 쉽게 건축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주택 건축사. 예. 그렇군요. 근데 이 자격증 공부는 왜 하게 되셨나요? 일단은 제 자격증 공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태바님도 지난번에 그 불교대학 공부하셨잖아요. 그렇죠. 예, 했죠.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? 어,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. 그리고 음, 지금 이렇게 늦지 않았나?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 못 하게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는 거죠, 뭐. 예. 저는 이제 집을 좀 사보기도 했고, 새도 놓아보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있었어요. 예. 그렇죠, 그렇죠. 우리 보통 뭐 잘 모르잖아요. 주택에 대해서. 그래서 대해서 좀 잘 알아보자. 아, 이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. 어차피 뭐 집을 지을 것은 아니지만 집을 산다든가 뭐 판다든가 뭐 세를 놓는다든가 또 남의 집을 봐준다든가 고칠 때 이런 거 할 때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죠. 이거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잘 알아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. 그런 음,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. 대마님도 그 항상 뭐 이사를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 집을 보게 되죠. 그렇죠. 그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좀 어때요? 뭐, 설명이야 이렇게 해주는데,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, 제가 뭘 알아야죠. 그렇죠. 그래서, 그런데 대부분 집을 미국에서 사거나 뭐 세를 얻고 할 때는 깨끗하잖아요, 다. 맞아요. 예. 처음에는 다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게 그 속에 과연 내부 구조까지도 튼튼한지 모든 그러니까요. 뭐 배관이나 전기 이런 게 기능을 과연 앞으로도 잘 할지는 정말 모르잖아요, 그거. 그렇죠. 그게 예. 제일 다들 중요한데. 겉만 번칠하게 다 해서 뭐 내놓기 때문에. 그래서, 그렇죠. 그래서 그래서 아는 게 좋아요, 확실히. 그렇겠죠? 맞아요. 그래서 그래서 이제, 저도 예, 이사 이제 집 사고 팔고 또 하면서, 좀 알아야 되겠다. 집을 좀 알아야 되겠다. 예, 뭐 이런 게 있죠. 아무래도. 예, 근데 아유, 자격증 시험 공부까지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울 예. 텐데. 그래서 단순히 집을 좀 알아야 되겠다만 하고 마니까 네. 그냥 뭐 유튜브 몇 개 보고 끝나는 거예요. 더 깊이 안 그래서, 들어가고. 안 되겠다. 좀 목표를 가지고 음. 그걸 뭐 어려움을 참으면서 뭐 공부를 해야 뭐가 머리에 들어가지. 그렇긴 그냥 해요. 뭐 알아보자라는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. 그래서 이 음.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음.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을 세운 거죠. 그러셨구나. 근데
공부하시면서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또 시험 준비 뭐 이런 게 또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? 일단은 제가 뭐 제너럴 컨트랙터를 미리 그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걸 잘 물어보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할 텐데 아무도 없어요. 오, 어머. 예, 그리고 또 뭐 이거 한다고 또 뭐 뭐 찾아가서 뭐 아쉬운 소리 하기도 귀찮고 왜 어차피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내가 스스로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라 혼자서 해보려고 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참 우여곡절도 많아요.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제너럴 컨트랙트 이름만 아는 거예요. 이름만 알고 나머지는 다 혼자서 찾아가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자격증을 어플라이 신청을 할 때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리미티드, 인터미디에이트, 언리미티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. 레벨이에요? 예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미티드는 75만 불짜리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, 내가. 예. 오, 물론 자기가 사는 집을 자기가 짓는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또 많은 주 같은 경우는 제너럴 컨트랙트 라이선스가 필요가 없어요. 자기가 그렇죠. 제너럴 컨트랙터가 될 수 있어요. 라이선스 없이. 음, 그렇지만 내가 집을 줘서 누구한테 렌트를 준다거나 집을 줘서 판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제너럴 컨트랙터 라이선스가 있어야 됩니다. 오,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그 세 가지가 있는 걸 알고 음, 그런데 그 응시 비용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. 그 세 종류가. 뭐 언리미티드 가격이, 같은 경우는 예, 네. 무한대 가격대까지 질 수 있어요. 몇 천만 불짜리까지도. 아, 그런데 뭐 응시 비용도 15불, 20불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가 뭐하러 리미티드 할까 하고서 이제 언리미티드로 했죠. 그럼, 했더니 굉장히 어,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리미티드와 그 아, 나머지 두 개는. 그걸 몰랐어요. 책임 한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음,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인터미디에이트나 언리미티드는 할 수가 없어요. 불가능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. 어머나, 어머나. 왜냐하면 누군가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. 회계사의 보증. 그런데 아, 회계사들이 그건 보증을 전혀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큰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. 오, 그렇구나. 그러려면은 번드를 사야 돼요. 근데 번드를 음, 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, 또. 또 그런 문제가 그래서 예, 있구나. 처음에 뭣도 모르고 언리미티드로 신청을 했다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. 한 번 하면은. 어머. 그래서 응시 비용 뭐 75불이가 그냥 날리고 다시 리미티드로 가장 작은 단위로 다시 돈을 내고서 했을 때 가슴이 어. 쓰리죠. 아유, 예, 누군가가 그러셨구나. 이걸 알아서 미리 얘기해 줬으면 그걸 했을 그러니까, 텐데 뭐 복잡한 영어들이에요. 전부 다 영어로 다 그 아, 보증 뭐 본드 뭐 이런 것들이 뭐 쉽지가 않습니다. 그 회계사가 책임져야 되는 음, 말들도 용어도 다르고 그래서 예, 결국 응시 비용도 두 번이나 내면서 간신히 시험을 봤던 아우, 거죠. 예. 그러셨구나. 속이 쓰리셨겠는데, 아니, 1점 차이로 합격을 못 하셨다는데, 아우,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? 예,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그건 그렇지만 뭐 결과는 그렇지만 결과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음, 예, 좀 남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더라고요. 제가 준비하는 어, 과정을. 자, 먼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28 청춘이 아니잖아요. 이건 뭐, 저기, 염주가 있어요? 누구의, 예, 28 청춘이 아니고 이제 진짜 꽤 지긋이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. 정말 태반님도 그렇고 맞아요. 학창 네. 시절을 이미 옛날에 보내고 이제 뭐 생활하다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? 책을 붙들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 책 보기가 힘들어. 아, 책상도 뭐 이렇게 딱 적절한 책상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일 적당한 것이 이렇게 조그만 밥상 있잖아요. 어우, 다과상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한국에서 가져온 거 누가 선물한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너무 낮아서 또 책 놔도 글씨가 안 보여요. 그래서 밑에 그래서, 책을 몇 개 놓고 나무로 이렇게 대가지고 좀 높였습니다. 아우, 세상에. 예. 그래서 뭐 우리 세바스찬님이 준 염주 요거를 놓고서 이제 음, 가끔 쓰던 건데 이제 이렇게 책을 샀어요. 보이시죠? 네. 책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. 이 어머나, 레지던셜 코드라는 게 와,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. 이거 하나만. 근데 여기 하나가 아니라
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권을 다 읽어야 돼요. 어머나, 어머나, 7권이나. 물론 와, 꼼꼼히 다 읽진 않지만, 요거를 읽는데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저녁엔 안 같아요. 돼요. 그래서 어머나. 새벽에 깼을 때, 3시, 2시에 깼을 때, 음, 이, 눈 비비고 일어나, 어머나, 어머나. 한 문장, 한 문장씩 읽는 거예요. 근데 제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. 또, 음, 용어도 다 모르는 용어들이잖아요. 처음으로 보는. 물론 제가 이제 그래도 뭐 엔지니어링을 해서 약간 기본적인 뭐 재료 및 공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음, 남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건축 분야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용어들이 또 우리가 일상 용어하고 좀 달라요. 많이. 그쵸. 그럼 그 단어들 하나하나 다시 찾아야 돼요. 개념을 알아야 아우, 되고. 세상에. 그리고 뭐 일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음, 여러 가지 용어들을 나올 때마다 구글을 이용했습니다. 아, 와. 구글 새벽에 그러니까 책을 몇 줄만 보면 벌써 모르는 단어가 딱 나와요. 그럼 바로 아, 일어나서 구글. 그리고 구글 말로도 이해가 안 되면 이미지나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. 관련 동영상. 그거를 또 보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. 조금씩. 와, 이게 세상에. 어떻게 보면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보다는 저는 이제 좀 실력을 갖춘 거 아닐까 이런 괜히 음, 엉뚱한 자부심도 듭니다. 아유, 그렇죠.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, 예, 모르는 것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다 알고 지나갔어요. 어, 예. 맨 음, 처음 시험 볼 때는 그러지 않고 오픈북이라고 그래서 네, 뭐 랄라룰라 하면서 오픈북이니까 대충 제목만 보고 가면 되나 보다 했는데 그게 막상 아니야. 해보니까 시간도 2시간 10분 이상 시험을 봐요. 굉장히 아, 긴 진짜. 시간입니다. 예. 음, 그래서 막 시간도 많은데 뭐 책도 있겠다 가져가서 보면 되겠지 했더니 그렇지가 않아요. 처음에 보니까 음, 첫 번째 시험에는 아주 형편없는 점수로 떨어졌어요. 음,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하나하나 읽기 시작한 겁니다. 하나하나. 음. 예. 그래서 저 분야인데 이게 대충 공부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래서 그야말로 이 볼트를 세멘트 속으로 뭐 0.5인치 더 넣어야 되느냐, 1.5인치 더 넣어야 되느냐, 어머, 다 이런 겁니다. 정확하게 알아야 예, 되네요. 지붕도 싱글도 그 하나 겹치게 놔야 되잖아요.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. 네네. 그럴 때 다 달라요. 그 지붕의 각도에 따라서 또는 그 오, 지역이 바람이 센 부위냐, 뭐 해안가 지역이냐, 그 다음에 또 그러네요. 온도가 낮아서 얼음이 끼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음, 요건들이 다 달라요.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. 물론 음, 책에 나오지만 그거를 찾는데 알지 못하면은 그거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면은 한 문제당 음, 10분이 걸려요. 그런데 2시간 10분인가에 9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. 시간이 없어요. 음, 그래서 오픈북이라고 그래서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었던 거죠. 다 알아야 아, 돼요. 내용도 알아야 어디 가서 음, 찾아도 다 찾아지지가 않습니다. 그게 굉장히 음. 힘든 거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현장에서 목수 경력 있고 한 사람도 이 시험에 붙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아, 예. 아,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 알아. 뭐 그렇지만 문제 딱 봤을 때 그 뭐 0.5인치 이거를 그 자리에서 탁탁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럴 것 나중에 같아요. 이 관련된 비디오나 이거 보니까 이 시험은 다 어렵다고 나오는 거예요. 다 어렵다. 쉽지 그렇구나. 않다. 예. 음,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예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? 네. 예. 63점을 맞아야 되는데 62점 맞았어요. 아우, 예. 한 아까워라. 너무 문제 차이로 아깝다. 예, 네. 떨어졌어요. 예. 아이고, 그래도 첫 번째 시험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. 점수가. 그렇구나. 그리고 그 내용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음, 어, 자부심이 있고, 음. 그 다음에 사실은 문제 하나가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도면 두 어머나. 개를 주고, 그 도면을 보고서 답하는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, 네. 요 사람들이 도면 1과 도면 2가 있는데, 도면 2에는 없는 내용을 갖다가 내면서 도면 2를 보고서 맞춰라 했거든요. 그 어머, 문제 어머. 자체가 무효예요. 그래서 그 시험 볼 때, 시험 장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종이를 줍니다. 혹시 챌린지
네가 문제를 풀 때 음, 어떤 문제는 잘못된 거 있으면 여기다 써라.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요걸 썼죠. 그랬더니 이 일하시는 분이 너무 아깝다, 한 점 차. 그런데 지금 너 문제 음, 하나를 잘못됐다고 이렇게 제기했으니 이거를 PSI라는 그 시험 보는 기관이거든요. 본부에 네.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어이구 너 불쌍해. 내가 이거 생각해 줄게 안 하니 전화를 해야 된다, 네가. 이런 얘기를 어,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기대를 했죠. 네.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냥 그 담당자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십니다. 어머, 아이고, 그런 그래? 문제에 대한 음, 잘못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어머, 어머,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은 너는 실패 처리로 끝났다. 어머, 어머, 그런 게 어디 그리고 있어? 그런 종이 야, 받은 적도 없고 우린 모른다. 그러고 너무 많아서 그걸 할 수가 없다. 그러면 아니 야, 시험 장소에 문제가 잘못된 거 있을 때를 대비해서 종이도 주고 거기에 그럼 내가 왜 다 그랬어, 써서 내 그러면? 사인까지 해가지고 음, 보내거든요.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럼. 그러니까 그 뭐야, 그게? 아, 너무나 억울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예, 억울하시겠다.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떨어졌어요. 그렇지만 붙은 거나 진배 없다. 붙은 거나 진배 없다. 네. 억울하다. 그리고 다시 시험 보면 언제든지 난 붙을 수 있을 것 같다. 음. 그러나 집안의 반대로 인하여 그러니까요, 집에서 반대를 많이 시험을 하셨다면서요. 왜냐면 이게 책임을 지는 일이거든요. 이 제너럴 자격증 컨트랙터가. 자체가,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나중에 네. 정말로 내가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. 한인 연장자분들이 모여서 할 집이 필요해서 집을 음, 지으려고 하는데 한인 제너럴 컨트랙트가 없어서 소통에 문제가 있고 뭐 예산이 안 맞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제가 도전해서 따가지고 좀 커뮤니티에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. 요 정도 아,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점 차로 이렇게 떨어지고도 뻔뻔스럽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그런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. 그러시군요. 만약에 또 주변에 예. 다른 동년배들이나 뭐, 한인 아시는 분들이 제너럴 뭐 컨트랙터 예. 하고 싶다, 또 관심 있으시다, 이러신 분들한테 혹시 하실 말씀 예. 있나요? 조금 젊은 분들은 네. 일찌감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너럴 컨트랙트에 도전해서 요 자격증을 가지고 꼭 자기가 책임을 막 떠안으면서 막 집을 짓는 모험을 하지 마시고 취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회사에. 어, 건축 회사에.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나 젊었을 때 보면은 참 좋아요. 저는 정말 이게 그다지 큰 필요가 없이 상식을 쌓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보다는 자격증이라는 거를 목표를 두고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음, 같아서 그렇게 한 거죠. 그렇지만 젊은 분들이나 좀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비록 떨어졌지만 도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음, 공부하는 게 좋다. 물론 그분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뭐 똑똑하실 테지만 그래도 첫 길은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그 시행착오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. 저보다는. 네, 네.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서 요 내용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. 네. 아니, 그리고 이 자격증이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느 주나 항상 집이 좀 부족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 자격증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? 이 노스캐나다에서 자격증을 따면은 대부분의 상당주 동남부 쪽에서는 다 인정이 되고 딴 주에 가서도 이 시험 점수와 함께 다른 것만 조금 더 보강하면 그 주에 라이선스 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네. 젊은 분들은 한번 자기 경력을 물론 이거 한다고 그래서 떼돈 벌고 뭐 막 갑자기 뭐 변호사가 되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. 제너럴 컨트랙트가 있다고 해도 그 사업 수완이나 이것 따라서 음, 수입이 뭐 그렇게 막 보장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엄청나게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전문직이죠. 확실한 그러니까요. 전문직이죠. 그러니까 도전해 볼 만하죠. 네. 할까요?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것. 아, 태바님도 그 불교대학 공부하시면서 책이 잘 읽히던가요? 어떠셨어요? 아유, 힘들어. 또 다른, 이렇게 젊었을 때 공부하는 거랑 지금 나이 들어서 한 거는 또 다른 그런 기운, 에너지를 끌어서 모아서 또 따로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. 이 책을 읽는데 정말 30초만 읽으면 잡생각이 이미 딱 들어와요. 그러니까. 엄청납니다. 잡념이. 맞아, 맞아요. 그래서 하도
더군다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. 도저히 막 읽어도 네. 해석이 잘 안 되고 안 할 때. 넘어가는 게 있어요. 왜냐면 개념도 모르는 데가 영어도 어려우니까 안 아, 되잖아요. 그러니까, 그런 네. 때는 제가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.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이 오, 노스캐롤라이나 제너럴 컨트랙터, 레지던셜 제너럴 컨트랙터의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10개만 내들어라. 이렇게 오, 해서 문제를 괜찮네요. 하면 쫙 만들어져요. 그러면 그 오,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집중이 되고, 그 다음에, 음, 아까 내가 조금 아까 봤는데, 정말 기억력도 테러블 합니다. 오. 조금 아까 본 거 금방 잊어버려요. 혹시 그런 거 뭐, 안 느끼셨죠? 세바님은? 아, 아유, 일상이에요, 이제. 그래도 근데 괜찮아요, 이것도 그래도. 계속 반복하니까, 조금 맞아요. 나아지긴 하는데, 그거 싸워야 돼요. 음, 왜냐면, 집중력이 안 생기는 것과, 금방금방 까먹는 것, 이 아유, 건망증. 요 두 가지가 대단하시다, 싸워야 그래도. 돼요. 네. 이거와 싸워야 되고, 저는 그래서 이 비록 실패했지만 점수가 이렇게 향상됐고, 다시 보면 음, 붙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만 가지고도, 와, 어, 지난 6개월간 정말, 뭐, 음. 스님들 하한 거, 동한 거 하신다고 그러는데, 그거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, 그거 비슷한 거 아닐까? 이런 느낌이 아유. 들어요. 버금갈 네. 정도로 어려운 공부인 것 같아요. 6개월 동안 한결같이 더군다나 그 전문 용어 영어로 아우 보통 쉽지 않은 건데 참 그래도 잘 해내신 것 같아요. 예, 예. 부끄러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, 김 사장님, 우리가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이제 뭔가 도전하는 거, 이런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? 두려움도 생기고 부담도 큰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를 해볼 수 있다. 뭐, 결과가 어떻든 간에 뭔가를 해서 또 그 해내는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걸 배우고, 또 성취욕도 생기고, 또 참 좋은 것 같아요. 하여튼 뭔가 해보고 싶다,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요,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. 우리들의 군투 정신을 일깨워 주던 추억의 도서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기를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. 네, 저희는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